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자, 여기는 이제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의 한 바다에 나와 있는데, 한 카페죠. 진짜 이쁩니다. 혹시 기름분들도 거제도의 근처에 살고 있다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한번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여기. 어쨌든 어느덧 8월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덥던 여름 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걱정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 와중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코스피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걱정이 많았어요. 경기 침체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하지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고, 다만 살짝 아쉬운 거는 그 와중에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은 순이익은 7%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원맨 캐리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를 빼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또 올랐다고 하니까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서프라이즈 기업 봐야겠죠. 어떤 기업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냈는지,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상위 10개 기업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중에 5위까지 기업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 풍경은 잠시 접도록 하고 PPT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코스피 종목 중에서 실적 깡패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1등부터 무려 96등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낸 코스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제외인데도 이렇게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들이 이거를 보실 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컨센과 전년동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있는 컨센 대비만 보고, 야, 이거는 컨센 대비 1000%니까 이거는 뭐 대박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기본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이 부분도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를 보도록 할까요?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1조 8300억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기아는 컨센 대비 22%나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무려 2조 2천억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왼쪽에 62%나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진플라임.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컨센은 49억이었고 영업이익이 8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31억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무려 4천억 넘게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이렇게 34등이 있고, 그 다음에 우진플라임은 17등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순위가 높다고, 앞쪽에 있다고, 컨센 대비 좋게 나왔다고 위쪽에 있는 기업이 아래쪽에 있는 기업보다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1000억 버는 회사가 10% 서프라이즈 나와서 1100억 버는 거랑 10억 버는 회사가 11억 버는 거랑 다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기름들 이렇게 96개 기업 중에서 원래 컨센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위 10개 종목은 아까 봤던 대로 컨센 대비 1등부터 10등까지 꼽았는데, 그 와중에 삼성생명이 좀 대단하네요. 무려 1000%나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리고 DL이라는 기업도 600%, 세진중공업은 300%, 한전기술은 300% 등등등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냈으니까 이렇게 10가지 기업이 상위 기업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4등, 5등, 9등, 10등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는 거, 확실히 요즘은 에너지가 대세라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개를 전부 다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정말 빠르게 1등부터 5등까지만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지만 보자면은, 1등은 삼성생명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 컨센은 200억이었는데 컨센 대비 무려 1000%나 잘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도 330억을 번 바 있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700%나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계열의 생명보험사이며 보장성 및 연금, 저축성,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2분기 보험 본연 이익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이 확대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신계약, 보험이익, 자산 운용 등 경영 주요 부분에 있어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 정보가 있으니까 혹시나 삼성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실적을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이겠죠. 이런 보험사들은 배당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예상 배당률은 4.2%, 내년은 4.8%, 내후년은 5.2%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이평선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동은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등입니다. DL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90억, 컨센은 77억인데 무려 600%나 잘 나왔죠. 참고로 DL은 21년 1월 4일 대림산업의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해서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나 봤더니, 자, 올해 3월 DL케미칼이 미국 석유화학회사 크레이튼을 인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크레이튼을 인수하다 보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나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전방산업 호조세와 타이트한 공급이 가격 상승세로 인수 영향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DL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나쁠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엄청난 호조세를 보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2분기에 반영된 크레이튼의 인수 영향을 제거하면은 실제 이익은 1,8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나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이튼을 끼고도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원래 실적은 더 좋은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 인수 일회성이 언제 없어지는가 봤더니 3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이제 크레이튼 인수 영향을 제거하고 실적 개선이 이익단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현재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DL의 케미칼 비중은 내년 91%로 확대될 예정으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합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매우 큰 칭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DL이라는 기업은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DL의 실적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5%, 3%, 3%까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봉을 보면은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등인 세진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22억, 컨센은 29억이었으니까 컨센 대비 300%나 잘 나왔네요. 일단 우리가 이름에서 보다시피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진중공업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별도 실적과 종속법인의 실적이 모두 흑자를 기록했으며, 별도 실적의 흑자 전환 폭이 전체 실적 개선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은 4월 기준으로 올해 연단위 계약이 성사되었고 1분기 기납품 기자재에 대해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한 실적이 소급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의 LPG 선박용 화물창 납품량이 하반기와 23년으로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라며 중소형 선박,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연료탱크 사업에 대한 수주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보다 내년은 살짝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퍼는 13, 내후년은 11배까지 줄어들고 다른 조선에 관련된 기업들은 적자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흑자라는 거 그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조선주가 좋긴 한가 보네요.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주가도 쭉쭉쭉 뻗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2분기 영업이익 56억, 컨센은 14억, 컨센 대비 300%.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컨센 대비 매우 잘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컨센이 14억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냈다, 이러한 큰 의미를 두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핫한 기업이죠. 한전기술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신규 해외 원조 프로젝트 수주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폴란드 원전 첫 착공 목표 시점은 2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는 23년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한전에 블록딜 이슈가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퍼는 좀 높다는 거, 올해 퍼 153, 내년 100, 그리고 내후년은 85로 확실히 원전주가 많이 각광을 받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하지만 딱 121선에 여기서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 들어 태양광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실적도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센 99억, 2분기 영업이익은 238억으로 컨센 대비 140%나 잘 나왔으며,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보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투가 봤을 때는 글로벌 태양광 수요 호조로 판가 인상 및 판매량 증가가 기대가 되며, 에너지 가격 강세로 유럽 판매 확대 및 북미양 물량 증가로 중장기적 실적 개선 전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세를 보시면은 작년보다 올해 거의 2배나 뛰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또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퍼는 11, 내년은 9, 내후년은 8.3, 아직까지도 좀 매력적인 가격 아니냐라는 평가 내릴 수 있겠네요. 다만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살짝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점 대비 무려 2배 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은 부담감을 느낄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한번 쓱 봐봤고요. 그리고 2분기 컨센서스 상의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6%, 소재가 14%, 산업재가 26%로 이 세 가지가 1분기에도 그랬는데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확률이 가장 높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기분들이 혹시나 이제 섹터를 좀 고민하신다면은 소재, 경기 소비재, 산업재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이것도 봐야겠죠. 컨센보다 실적이 완전 박살난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도록 할게요. 한올 바이오파마, 한샘, MC넥스, SKD&D, NHN, 롯데정보통신, LX아웃시스, SGC에너지, 지누스, 대우건설 이렇게 10개 기업이 컨센 대비 적게는 반토막, 그리고 많게는 마이너스 79%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한샘 같은 경우는 주택 매매 거래 위축 및 원재료 부담, 고정비 부담 확대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C넥스는 3전에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카메라 모듈이 전분기 대비 25%나 감소했다고 하며, SKD&D는 컨센을 하회는 했지만 성장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5,700%나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 전년 동기 금액이 2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눈을 어지럽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자, 1분기에도 우리가 이걸 공부했었고 이제 2분기에도 공부를 이제 끝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1분기에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 중에서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낸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과연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고 2분기도 서프라이즈인 기업이 과연 코스피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무려 59개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야, 이거 한번 대박 내내는 지속적으로 대박을 내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위 기업들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등부터 59등까지 순위를 매긴 거는 큰 의미는 없고 2분기 컨센 대비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 59개 기업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 해봤던 그거죠. 2분기에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 96개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봤던 그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와 그 다음에 2분기 서프라이즈, 이 자료가 혹시나 안 보이실까봐 아래 댓글에다가 따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고화질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 잘 하셨나요? 자, 이렇게 컨센 상위 기업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하위 기업은 또 뭔지, 실적이 나빴던 기업은 뭔지 10개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피만 보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코스닥에서는 어떤 기업이 좋았는지 그것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했습니다. 하이요.